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의 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이제 본 과목의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서부터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경제점, 금융보험점, 재무부동산 학부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학부이니까요. 굳이 재무부동산학 전공을 하지 않아도 경제학 전공이나 금융보험학 전공을 해도 이런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학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강의 노트로 다 여러분들한테 제시는 하지 않고요. 그냥 한 번쯤 보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학부 연역을 먼저 이제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좀 변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전체적으로는 이제 1976년 12월 31일에 이제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개교는 이제 1977년 3월 1일에 실제 이제 동의대학교가 개교가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동의대학교는 아니었고요. 경동공업전문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9년 1월 10일에 그 전문학교를 동의대학으로 개편을 하면서 6개 학과로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9월 8일에 종합대학교로 승격을 했고요. 그리고 종합대학은 이제 여러 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문대학, 법정대학, 상경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이 5개의 단과대학으로 해서 이제 동의대학교라고 하는 종합대학교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 전공하고 금융보험학 전공, 재무부동산학 전공 이 세 전공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1979년 9월에 경제학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 3월서부터 경제학과 학생들을 이제 신입생으로 뽑아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다음 이제 1998년에는 경제학과하고 무역학과를 합쳐서 경제무역학부의 경제학 전공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1999년에는 이제 금융보험학 전공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무역, 금융보험학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경제학 전공, 금융보험학 전공, 그리고 이제 무역학 전공이 또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2000년에 또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이제 경제무역학부하고 금융재무학부 두 가지로 학부가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무역학부에 경제학 전공이 있고요. 금융재무학부에 금융보험학 전공하고 재무학 전공이 신설돼가지고 두 가지가 금융재무학부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 이제 7월 26일에는 금융보험 재무학부로 이제 학부 명칭이 바뀌게 되었고요. 2004년에는 금융보험 재무부동산 학부로다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에 재무부동산학 전공, 그러니까 재무학 전공에서 재무부동산학 전공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 학부에 처음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2005년에는 이제 학과제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금융보험학과, 재무부동산학과 이렇게 이제 개편이 돼가지고 학과 체계로 계속 이어지다가 2016년에 이제 경제, 금융보험, 재무부동산 학부로 다시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 전공, 금융보험학 전공, 재무부동산학 전공. 그래서 2017년도서부터는 세 개 전공을 합쳐가지고 학부로 다시 신입생을 이제 모집하고 그리고 정말 1학년 학부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2학년 때 전공을 찾아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졌었죠. 그러다가 2021학년 여러분들서부터는 다시 이제 그 전공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뭐 좀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렇긴 했지만은 경제학 전공하고 금융보험학 전공 그리고 재무부동산학 전공은 사실은 굉장히 인접해 있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좀 응용한 분야가 금융보험학하고 재무부동산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역을 짤막하게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 세부 전공인데요. 경제학 전공. 네, 저도 이제 경제학 석사,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애착을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경제학 전공 과목을 강의를 지금 한다든지 하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경제학 전공을 보면은 경제학 전공은 이제 이론 경제학과 응용 경제학을 두루 섭렵해서 경제 현상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 그리고 현실 적용에 있어서 실용성을 강조하며 시장 경제와 기업 및 산업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능력을 갖추어서 새로운 사회 경제 환경에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경제관과 비전을 겸비한 경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라고 교육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포괄적이기도 하고 이상이 높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경제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가지고 뭐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에 대한 분석, 미시적인 분석, 그리고 거시경제 전체 흐름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경제학 전공이다라고 이제 그 홈페이지 지금 이제 홈페이지가 바뀌었죠. 네. 예전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경제학 전공에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6명의 교수님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분이 퇴직을 하시고요. 4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강준규 교수님, 김동훈 교수님, 김태환 교수님, 임동순 교수님 4분 교수님이 계시고요. 김태환 교수님 그 사진 보면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지금은 안 그러세요? 예전 사진들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강준규 교수님 세부 전공은 공공경제학이고요. 연구 분야도 공공경제, 재정, 뭐 화폐금융 이런 쪽입니다. 김동훈 교수님은 경제사, 경영사, 기업사 이런 쪽을 이제 전공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 지배구조, 다국적 기업, 해외 직접 투자 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김태환 교수님은 전공 분야가 거시경제학이고요. 거시경제, 국제금융, 화폐금융 이런 쪽에 이제 연구 분야입니다. 임동순 교수님은 이제 미시경제학을 전공 분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환경, 자원경제, 산업경제, 지역경제 뭐 이런 쪽까지 연구를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4분 교수님 계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금융보험학 전공은 금융과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 그중에 이제 경제활동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하고 보험을 좀 따로 설명을 해놓고 계시는데요. 약간은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보험이 금융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통적인 금융하고 보험은 또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은 경제 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금의 융통이니까 자금의 뒷자 금 그리고 융통의 앞자 융 합쳐가지고 이제 금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금융 그러면 자금의 융통 의미하고 그다음에 경제 각 부분에서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소비와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 발전을 추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금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보험은 이제 위험 관리 수단의 대표적인 수단이죠. 그래서 일정하고 우연한 사건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독립적이며 동질적인 경제 단위가 결합하여 실제 손해의 불확실성을 평균적 손해의 확실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금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사회 경제적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보험학 전공은 뭐 경제 질서, 그다음에 경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국가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창조적이며 행동하는 지식인, 전문 금융보험인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그러니까 전문가죠. 금융보험의 전문가 양성하는 것이 이제 교육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금융보험학 전공에는 이제 5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는 홈페이지에 표기를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뭐 지금 새로 만들어진 홈페이지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홈페이지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영배 교수님, 정중영 교수님, 박광수 교수님, 배근호 교수님, 강중철 교수님 5분이 계십니다. 아까 금융보험학 전공은 또 금융과 보험으로 금융학과
보험학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그랬는데요. 박영배 교수님, 박광수 교수님, 백은호 교수님은 이제 금융학 쪽을 전공을 하시고요. 그래서 학위도 경제학 박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정중현 교수님하고 강중철 교수님은 이제 보험학 쪽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중현 교수님은 경영학 박사학위, 그리고 강중철 교수님은 통계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험할 때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계리라고 하죠. 저도 잘 모르는데요. 보험 계리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통계학을 갖다가 또는 수학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중철 교수님께서 이제 보험 계리학, 보험 계리론 뭐 이런 쪽을 갖다 이제 주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5분이 금융보험학 전공의 교수님들이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부동산학 전공입니다. 재무부동산학 전공의 교육 목표는 간단하죠. 재무 및 부동산 전문가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단 정보기술 그리고 금융산업의 노하우를 접목해서 그래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재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부동산 이론 연구하고 부동산 실무를 경험하는 학습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재무부동산학 전공의 교육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동산학 전공에는 저를 포함해서 4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 사진이 좀 그렇긴 하죠. 예, 조금 오래전에 올려놔서요. 최승도 교수님도 그렇고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지금은 좀 연세가 드셨습니다. 그래서 최승도 교수님께서 이제 재무이론 쪽을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박태진 교수님, 강정기 교수님, 그리고 제가 부동산학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도 교수님은 학위가 경영학 박사학위 가지고 계시고요. 박태진 교수님하고 저는 경제학 박사학위, 그리고 강정규 교수님은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학 박사라고 하는 게 사실 만들어진 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첫 번째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승대 교수님은 당연히 이제 재무론 쪽이니까 기업 재무하고 투자론을 담당을 하고 계시고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진 교수님은 이제 부동산 금융, 부동산 투자 쪽을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상경대학 학장을 맡고 계십니다. 강정규 교수님은 이제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개발 이런 쪽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 학교 특수대학원 중에 부동산 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학원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해가지고요. 부동산 경제, 그리고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 부동산 시장 이런 쪽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4분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학과마다, 각각의 전공마다 또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전공은 기억이 안 나고요. 우리 전공 같으면 이제 김태희 교수님이 계시고요. 김태희 교수님은 이제 우리 학과에서 이제 산학협력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 궁금할 때 그때 이제 김태희 교수님에게 부탁을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학부 전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학부 전체에 대한 설명은 다른 과목에서는 없을 듯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재무부동산학의 이해라고 하는 재무부동산 전공을 위한 그런 과목이긴 하지만 이 과목에서라도 좀 소개를 하는 게 좋을 듯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재무부동산학 전공이 아닌 다른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전공에는 어떤 교수님들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교수님이 어떤 분야를 담당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선배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겠죠. 이 교수님 특성은 어때요? 과목은 어렵지 않나요? 해가지고 다들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좋을 듯 싶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부동산학의 이해 과목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부동산학의 이해 라고 하는 거, 여기 제가 잘못 썼네요. 재무이론이라고 써놓으면 안 되는데, 정말 재무부동산학의 이해는 재무이론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 두 가지로 돼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재무부동산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서론격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부동산의 의의, 그리고 재무부동산의 분야,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살펴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무부동산학, 재무이론이라고 하는 것하고 왜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학문 분야가 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걸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각의 분야인 재무이론과 그리고 부동산학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또 재무이론 처음 배우시는 분들 많을 테고요. 부동산은 많이 알지만 부동산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론이긴 하지만 아주 쉬운 그런 부분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이론으로 넘어가는데요. 재무이론에서는 정말 이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재무이론의 의미, 그래서 재무이론이 기업 재무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재무관리 목표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주로 이제 기업 재무가 금융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무이론의 두 번째 주제는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재무제표라고 할 때 제자는 세 번째 글자 제자입니다. 재무제표할 때 제표할 때 제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군들 이런 표현들 쓰죠. 아주 올드한 표현이긴 한데 제군들 할 때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자거든요. 그래서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그런 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재무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재무제표 두 가지 중요한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또 기업 재무에 좀 중요한 게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어떤 건지 어떻게 세율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 두 가지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한 해 동안의 현금 흐름 또는 분기별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갖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재무이론의 세 번째 주제는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해가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해볼 수 있는지 재무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비율 가지고 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율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듀퐁항등시라든지 정말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는 비율 분석 조금 정말 살펴보고 아마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가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재무이론은 사실은 경제학에서도 한 부분 재무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이 기초적인 재무이론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학부의 경제학 전공에서는 개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경제학 전공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과목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금융보험학에서도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재무이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주식 투자론, 채권 투자론 이런 과목이 있는데요. 그것들의 기본적인 게 이제 재무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화폐의 시간 가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있는 100만 원하고 100만 원 너무 적나요? 100만 원 저는 많은데 100만 원 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만 원하고 1년 뒤에 100만 원하고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시간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화폐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폐의 시간 가치는 이제 미래 가치로 따져볼 수도 있고 현재 가치로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로 따질 때는 이제
이자가 붙게 되고 그래서 복리로다가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또는 뭐 미래 가치와 복리 계산, 현재 가치와 할인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재무부동산학에 의해서는 재무이론 분야에서는 이런 정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시험 이후에는 부동산학 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게 될 게 부동산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이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다가 이제 잡아봤는데요. 부동산이란 무엇인지, 부동산은 또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하면 그리고 나면 뭐 부동산 학이라는 게 무엇인지까지도 아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요 다음에 부동산 학의 이해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제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특성은 어떻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인 시장하고 일반적인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또 차이가 나게끔 하는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경제학 원론 시간에 배웠던 수요 공급 이론을 부동산 시장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수요, 부동산의 공급, 부동산 시장의 두 거대한 상반된 힘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그 다음 주제인 부동산 정책까지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부동산 정책까지 나갈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 부동산 정책까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부동산학의 이해는 처음에 개괄적인 설명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한 4가지 주제로 재무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부동산학은 한 2가지 주제 가지고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중간에 부동산의 분류 같으면 제가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또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화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분류 내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유형으로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와 건물로 나눠 볼 수 있죠. 근데 건물은 당연히 그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깔고 앉아 있는 토지가 있어야지 건물을 그 위에다 지을 수 있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또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도 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해볼 수 있고, 그다음 건물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가지고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은 이제 대부분 이제 주택하고 주택 외의 건물로 또 뭐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주택 외의 건물도 상업용이냐, 또는 뭐 공업용이냐, 뭐 업무용이냐, 또는 뭐 특수 용도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구분해 볼 수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특성이 각각의 유형의 부동산이 특성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서로 많이 다르다 보니까 분석을 할 때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하든 아니면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부동산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 분석할 때 조금 차이를 두고 분석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공부를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분류 나중에 이제 지루할 정도로 길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 조금 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는 것이 재무부동산학 이해 과목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강의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저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 대면 강의할 땐 이 강의안을 손에 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손에 들고 하면서 이제 혹시 다른 데로 빠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손에 들고 뭐 사실 잘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또 이제 설명할 거리,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적어 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PDF 파일로 된 강의안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때는 아래 한글 파일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아래 한글 쓰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그 PDF 파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이메일로 요청을 하시면은 그 PDF 파일도 드리도록 할 테고요. 일단 아래 한글 파일에서 PDF 파일로 전환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전환해서 저기 막 보셔도 상관은 없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막 강의안 제가 제공을 해드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재무부동산 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구입하셔가지고 이후에 다른 과목에서도 정말 그 재무이론하고 그러니까 그 기업 재무라고 하는 교재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 원론이라고 하는 교재 둘을 갖다가 좀 참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를 갖다가 구입을 하시는 것도 구입을 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둘째 시간은 1주차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 시간 끝마칠 때 제가 조금 끊어졌죠. 예, 제가 저기 막 마우스 뭐죠? 버튼을 갖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그냥 말을 하다가 중간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